오늘은 생크림 롤케이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계란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해서 만드는 변리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께도 적당히 도톰이 나오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아주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책 같은 데 보시면 먼저 노른자를 휘핑을 하고 난 다음에 흰자를 머랭을 올리라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흰자의 경우 휘퍼에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휘핑을 하게 되면 머랭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머랭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노른자를 휘핑하는 방법으로 롤케이크나 일반 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면 일단 머랭을 아주 빡빡하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른자를 휘핑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른자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위에다가 설탕을 같이 계량을 하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서 노른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노른자하고 설탕이나 꿀을 같이 계량했을 때는 지체 없이 되도록이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노른자가 부드럽게 풀린 상태에서 밀가루를 쳐서 가루류를 노른자 반죽에 넣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머랭을 같이 섞어줍니다. 머랭을 섞을 때는 머랭이 죽을까봐 살살 섞는다고 흰자 머랭이 제대로 섞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시트를 굽고 나서도 시트 사이사이에 얼룩덜룩 흰자가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게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랭을 살살 섞되 흰자가 뭉쳐져 있지 않도록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팍팍 섞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믹싱볼을 감싸주면서 섞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화면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머랭이 죽지 않고 볼륨이 그대로 살아있는 반죽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잘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노른자하고 흰자가 완벽하게 섞이도록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가 잘했다고 자막에다 저렇게 잘난 척을 자기가 하고도 참 부끄럽네요. 자, 그 다음에 유산지를 미리 틀에다가 반드시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죽을 한쪽으로 되도록이면 떨어질 수 있게끔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요. 저렇게 반죽을 싹싹싹싹 긁어서 유산지를 깔아놓은 틀에다가 반죽을 지금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스패츌라로 밑면을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라고 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산시장에서 한 5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스크래퍼가 있어요. 그걸로 윗면을 슥슥슥슥 쓸어서 평평하게 정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굽고 나서 위에 있는 윗면이 훨씬 더 평평하고 색깔도 골고루 잘 익어서 예쁜 결과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래퍼는 집에서 베이킹 하실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작업을 하기가 좋죠. 저도 저렇게 보면 스크래퍼 2개 가지고 양쪽으로 긁어가면서 작업을 하죠. 네, 저렇게는 훨씬 더 윗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러니까 시트를 구울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반드시 미리 예열을 해놔야 돼요. 자, 완성된 반죽은 오븐 안으로 들어가서 색깔을 보면서 보통은 한 12에서 13분 정도 구워주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댁에 있는 오븐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과 온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온도를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크림과 설탕 그리고 마스카포네 치즈, 연유 등을 넣어서 계량을 한 다음에 이거를 휘핑을 할 건데요.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지방이 기본적으로 35%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휘핑을 하게 되면 지방이 분리가 돼서 오히려 더 크림이 느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휘핑할 때는 자신이 없을 땐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휘핑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액체 재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반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죽이 튀어요. 그러니까 잘 튀지 않도록 각도를 잘 맞춰서 믹싱볼도 기왕이면 넓은 것보다는 폭이 좁고 바닥이 깊은 믹싱볼에다 휘핑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대충 한번 색깔을 보니까 제가 중간에 여기 화면엔 안 나오는데 제가 맛을 살짝 봤는데 아주 맛이 잘 됐더라고요. 맛있게 완성이 돼서 저렇게 크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잠깐 차갑게 식혀주고요. 자, 오븐에서 꺼내서 식혀놓은 반죽을 바닥에 유산지를 깐 다음에 바닥면이 위로 오게 해서 살살 유산지를 떼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말려 들어갈 부분을 대각선으로 한 45도 정도로 저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잘라내는 거죠. 저렇게 하면 저게 안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모양이 조금 더 예쁩니다. 물론 귀찮으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김밥만은 요령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화면에서 볼 때 지금 왼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갈 부분이고 오른쪽 끝이 끝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김밥도 제일 끝까지 밥을 가득하게 싸면 김밥이 옆구리가 터지죠. 롤케이크도 똑같아요. 크림이 너무 끝에까지 발라지게 되면 바깥에 크림이 줄줄 흘러서 동그랗게 잘 안 말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은 최소 2cm에서 3cm 정도는 남겨두시면 크림이 알아서 밀려서 그 뒤에까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윗면 두께도 골고루 두께가 비슷해야 롤케이크 돌돌 말렸을 때도 예쁘게 말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스크래퍼로 윗면을 평평하게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골고루 펴서 안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잘릴 부분까지도 되도록이면 골고루 펴줄 수 있게끔 스크래퍼로 잘 크림을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지를 들고 왼쪽에서 지금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패츌러로 말릴 부분을 조금 자국을 내주면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말리거든요. 그다음 유산지 밑으로 이제 제가 밀대를 집어넣고 김밥 마는 거하고 거의 요령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대를 집어넣고 떼구르를 말릴 거예요. 도지마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원으로 감싸버리거든요. 근데 일반 롤케이크는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살살 한 번 굴려서 아까 그 자국을 낸 부분이 안으로 잘 말리게 돌돌 만 다음에 유산지를 쭉 잡아다녀서 밀대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안으로 잡아 당기고 있죠. 그래서 바닥 부분이 지금 이제 제일 위로 왔거든요. 그래서 위로 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깔리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는 밀대로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바닥에 있는 종이를 잡아 끄는 거예요. 예, 영상을 보고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닥에 깔린 부분 제가 지금 잡아 다니고 있죠. 밀대로 밀면서 윗부분이. 그렇게 하면은 원형으로 힘있게 롤케이크 말립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접힌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살살살살 조정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테두리를 유산지를 잘 감싸서 냉장고에서 크림이 굳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한 30분 정도 휴지를 식히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에 놓고 휴지시킨 반죽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유산지를 살살 떼어보면 예쁘게 잘 말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먹어도 사실 집에선 상관이 없지만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윗면 장식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멈추면은 정말 홈메이드 느낌이 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귀찮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마무리가 세련돼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크림 120g에 설탕 12g, 10%를 넣은 샹티크림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윗면에다가 데코스노우나 슈가 파우더를 골고루 뿌려서 윗면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거는 좀 골고루 잘 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드실 거면 슈가 파우더가 괜찮고요. 바로 드실 게 아니라면은 데코 스노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될 땐 롤케이크 그 상자를 꺼내서 그 바닥하고 길이를 맞추면 네, 지나치게 삐져나오지 않게끔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속에 크림이 가득 찼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옆에다 두고 눈으로 지금 대충 길이를 맞춰서 네, 잘라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로 그대로 뒀다가 짤주머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샹티 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쭉쭉 밀어서 이제 별깍지를 그냥 끼워서 동그랗게 짜줄 거예요. 대단한 장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밑면을 예쁘게 마무리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돌 말아서 크림을 잘 돌려서 짭니다. 마무리도 천천히 하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상태로 다른 스패츌라로 저 케이크판 바닥에다가 그대로 얘를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이면 스패츌라하고 칼 같은 거 도구를 두 개를 다 이용하셔가지고 살살살살 옮겨줍니다. 여기서 망치면 완전 속상하죠. 자, 그래서 칼등으로 반죽이 밀리지 않게, 아니 케이크 밀리지 않게 잘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섭섭하니까 케이크 픽하고 그다음에 설탕 장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위에 좀 뿌려주거나 혹시라도 집에 금가루 같은 게 있으면 위에다 금가루를 살살 뿌려주시면 위면 데코 장식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로 케이크 박스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선물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맛있게 드셔도 아주 훌륭한 롤케이크 완성이 됩니다. 예쁘죠? 생각보다 롤케이크 손이 많이 안 가고요. 그리고 조금 요령만 익히시게 되면은 선물로 주기가 아주 좋죠. 완성샷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잘 알려드릴게요.